네, 들으신 것처럼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을 위한 남북 실무 접촉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립니다. 네, 우리 측에서는 예술단 음악감독으로 내정된 가수 윤상 씨가, 북측에서는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 수석대표를 맡아 공연 내용 등을 협의할 예정인데요.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김성수입니다. 예, 윤상 씨는 일단 연예인이죠. 연예인이 이렇게 남북 회담 대표로 나선 건 처음인데 선정된 배경이 뭔가요? 윤상 씨를 왜 선정했을까? 예. 정말 저희 문화평론가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장점이 의외로 많은 분이다라는데 공통적인 의견을 같이 했는데, 우선 첫 번째가 이분이 대중음악 빅뱅기인 90년대를 상징하는 싱어송라이터이자 그리고 프로듀서입니다. 근데 싱어송라이터 하나만 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싱어송라이터의 프로듀서로서 실제로 후진들을 갖다 양성해 본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윤상 씨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가 음악을 만들 수 있는 프로듀싱 능력이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가능하냐면 그 자리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곡들을 갖다가 섞을 수도 있고 새롭게 편곡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 감독이자 실무자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분의 음악적인 폭을 한번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정통 발라드에서 출발을 했지만 실제로 보랏빛 향기의 강수희 씨 같은 아주 상큼한 그런 가벼운 템포의 댄스곡들도 쉽게 소화를 잘했고, EDM 같은 경우도 도전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팬텀 싱어와 같이 굉장히 클래시컬한 파페라 무대까지도 두루두루 섭렵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음악의 폭이, 음악적인 내용이 상당히 넓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좀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윤상 씨는 굉장히 좋은 묘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실력 있는 음악가들도 꽤 많습니다. 대중음악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선택했다간 또 정치적인 어떤 구설수에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측면에서 윤상 씨라고 한다면 그런 대중적으로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색깔이라든가 누구를 지지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한 적이 없는 상황이고, 굉장히 또 두루두루 원만하게 세대 간 소통도 그렇고 또 다양한 음악적인 장르에 대한 소통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적임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장르와 또 그 세대를 아우르는 적임자라는 생각이 실제로 드는군요. 오늘 윤상 씨가 출발하기에 앞서서 카메라 앞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장면 함께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으신 것처럼 오늘은 저희 예술단이 이제 북측에서 열리는 공연에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첫 협의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공연에 관한 음악적인 이야기, 그리고 선곡에 관한 부분들이 줄을 이룰 것 같고요. 또 첫날인 만큼 좋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듣고 돌아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날인 만큼 일단 잘 들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떠났는데, 오늘 북측에서는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오늘 주요 협의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공연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언제 공연을 하는가. 그리고 그 시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지금 4월 얘기가 되고 있는데 4월 19일 날 공연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그날 공연한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그런 다른 의미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소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또 장소가 어떤 장소에서 공연하느냐에 따라서 또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고 문화적인 의미를 더할 수도 있습니다. 봉화예술극장 같은 데서 공연을 하게 된다면 전통적으로 남북 간의 교류가 많았던 예술적인 어떤 교류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무난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새로운 어떤 의미를 찾는 사람들한테는 식상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구성은 또 내부적으로 또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어떤 가수들이 나오느냐 그냥 라인업만 갖고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전인권 씨 같은 경우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전인권 씨가 간다 그러면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목소리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양측 남과 북측에서 정말 가장 현명하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라인업이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도 얘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특히 협연을 얼마나 할 것이냐. 협연에 따라서는 또 연습을 할 필요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일정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네. 됩니다. 지난 삼지연 관현악단의 그 한국 무대에서 서현 씨하고 협연 무대가 있었잖아요. 감동도 컸고 의미도 컸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서현 씨가 일정을 빼고 준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들어가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는 뭐가 들어가냐면 과연 이 대표로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남북한 그 문화예술의 어떤 현 주소를 알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면 그 현 주소를 파악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 현 주소에 또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의미를 넣기 위해서는 어떤 레파토리가 필요한가 이런 예. 부분들도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한 번으로는 절대 그 불가능할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저번 같은 경우는 삼지연 관현악단이 레파토리를 거의 자기네들이 맡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다 맡겼기 때문에 예.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이고 그런 허락을 염두에 두면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건데 충분히 더 얘기를 해야 될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의견 조율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궁금한데 윤상 감독과 현송월 단장 모두 가수 출신 아닙니까? 아무래도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좀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송월 단장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북한 체제의 선전이 필요한 자리다라고 예. 생각되면 절대 용납하지 않았거든요. 뭐 지금 현재 그 체제 선전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가사들을 좀 빼주십시오. 이런 거 용납하지 않았고요. 네. 곡을 갖다 빼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왔을 때는 정말 전향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죠. 그리고 또 가수라고 하는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적 자부심이 대단한 그런 분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분이 직접 마이크를 들고 삼지연 관현악단 무대에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런 자부심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윤상 씨하고 굉장히 많은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평양 공연에서 다양한 세대와 또 장르를 대표할 가수들이 올라갈 텐데 일단 지금 후보로 거론되는 가수들은 누가 있을까요? 방금 전에 리포트에서 나왔듯이 조용필, 이선희 이 두 예. 분은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용필 씨는 무조건 갈 거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 데뷔 50주년 기념입니다. 그러면 이번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무대인데 북한에서 공연을 하는 것처럼 5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가수 개인에게도 큰 그러니까 의미다. 조용필 씨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고 싶어 했겠고 또 대중문화 교류로서의 마지막 무대를 조용필 씨가 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을 닫은 의도치 않게 문을 예. 닫은 그런 케이스가 됐는데 예, 그 13년 문을 만이죠. 그렇죠. 다시 여는 그런 자리에 조용필 씨가 올라간다면 그 의미가 대단하겠죠. 그리고 이선희 씨 같은 경우도 이미 2003년에 통일음악회에서 무대에 올라가서 감동적인 무대를 보여줬는데요. 이선희 씨의 노래는 이미 제2의 를 비롯해서 몇몇 노래들이 북한에서 상당히 사랑받고 있고 예. 또 우리 민족적 정서가 결결이 배어있는 또 노랫말들이 잘 살아있는 노래를 최근에 또 많이 내놓고 있어요. 인형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런 노래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주민들을 충분히 감동시킬 수 있을 만한 한국을 대표하는 여자 가수다. 예. 디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외에도 저는 지금 윤도현 밴드 얘기되고 있는데 윤도현 밴드도 역시 2002년에 북한에 가서 공연을 한 적이 있는 락 밴드로는 그나마 북한에 좀 덜 이렇게 부담감을 주는 그런 밴드라고 볼 수가 있어서 얘기가 되고 있고요. 백지영도 얘기가 되고 있고 뭐 인피니트 같은 그 팀, 러블리즈 같은 팀들도 물망에 올랐다고 보고 있는데 반드시 아이돌 그 보이그룹이나 걸그룹들은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보이그룹이나 걸그룹이 선택되는가가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그 정명훈 씨가 또 청와대에 연락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예. 지금 사실 정명훈 씨가 펼치고 있는 그런 음악적인 그 내용과 지금 거론되고 있는 대중가수 중심의 음악적 내용은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협연을 하기도 꽤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오케스트라가 간다면 팝스 오케스트라 성격이 가야 될 것 같아서 정명훈 씨의 어떤 여지가 그렇게 많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정명훈 씨는 오히려 이렇게 물꼬가 터진 그 다음 다양한 음악적 교류들이 있을 때 선두에 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또 해봅니다. 예, 예전에 그 방북 공연 같은 경우는 어떤 가수들 지금 물론 이제 잠깐 소개를 해주셨지만 어떤 가수들이 올라갔었나요? 예, 지금 뭐 언급됐던 윤도현 밴드, 윤도현 밴드가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 개최 당시에 평양에서 특별 공연 무대에 올라가지고 한국의 락이라는 게 이렇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아주 열띤 그런 반응인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윤도현 씨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무대였다고 봤고 또 호응도도 노래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좋아졌던 그런 모습들 갖다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선희 씨 같은 경우가 제2에게와 아름다운 강산을 2003년 평양 류경 정주영 체육관 개관 기념 그 통일 음악회 때 불렀는데 이 아름다운 강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노래입니다. 제2에게는 이때 당시에 굉장히 좋은 인상을 남겨서 북한에서 사랑받는 노래가 한국 노래가 됐고요. 그래서 뭐 이번에 삼지연 관현악단에서 레파토리로 선택한 그런 음악이 되기도 했죠. 조용필 씨 같은 경우도 평양 그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2005년에 단독 콘서트 했는데 그때 난리 났었습니다. 진짜 그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부를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화답을 했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 북한 가요들도 조용필 씨가 불렀는데 그때 호응이 굉장히 열띤 호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필은 가왕답게 그 무대를 아주 충실하게 만드는 그런 퍼포먼스로도 그냥 막힘이 없는 그런 그 가수이기 때문에 한국 콘서트의 퍼포먼스적인 성격들도 2005년에 이미 좀 보여줬거든요. 이번엔 더욱더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외에도 북한에서 공연을 했던 팀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뭐 핑클이라든가 또 베이비복스라든가 이런 팀들도 공연을 했었는데 당시 아이돌이었네요. 뭐 그렇죠. 그때 당시엔 최고의 아이돌이었고 그때 핑클이나 베이비복스의 무대에 충격을 좀 받았어요. 베이비복스 같은 경우는 또 그때 당시에 이미 좀 약간 섹시한 그런 어필에 노출들이 그렇죠. 있는 의상과 또 뭔가 좀 그런 그 춤들을 조금 보여줬는데 지금 아이돌들은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좀 자극적인 무대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레파토리 선정에서 조금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좀 오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네, 지난번 삼지연 관현악단이 이제 남한에서 공연을 할 때는 이 우리 측 노래도 많이 했었거든요. 이번에 우리 공연단도 북한에서 북한 가요를 부를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부를 수 있다고 보고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반갑습니다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히트곡이니까 충분히 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휘파람 같은 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꽤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북한 응원단들이 응원가로 사용했잖아요. 그런 노래들을 안 부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음악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부르고 있는 음악, 즐기고 있는 음악이 어떤 정서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소화하면서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저는 윤상 씨가 들어갔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를 그 버전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색깔이 나게끔 그거를 편곡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러블리즈라든가 소녀시대가 부르는 휘파람 같은 경우는 또 어떨까? 또 우리의 보이그룹이 부르는 휘파람 같은 건 어떨까? 이런 것들 상상을 해보면 또 굉장히 새로운 무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윤상 씨는 분명히 이 팬텀 싱어를 하면서 클래시컬한 팝페란 무대들을 상당히 뭐 심사도 하고 그런 무대들을 갖다 만드는데 조언도 아끼지 않고 그랬었거든요. 이번에 분명히 클래식으로 어느 정도 격을 좀 갖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할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중심에 팬텀 싱어에서 활약했던 그런 팝페라 가수들도 분명히 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능력도 있고 기대를 좀 해볼 만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